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7월 하고도 셋째 주 전망을 해야 되는데 비에, 장마에, 호우에, 더위에 피해 없으시죠? TV를 보니까 뭐 물이 넘치고 뭐 산사태가 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여하간 자연재해 잘 피해가 없고 잘 대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죠? 제가 뭘 하든 간에. 자,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바가 뭐냐. 뭐, 어떤 분이 제 파동 주장을 보면서 끼워 맞추기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말씀드리는 게 끼워 맞추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끼워 맞추기도 아니다라고 악을 써봤자 제 주장에 불과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장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의 파동을 저는 이걸 갖다가 뭐로 보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써가면서 하죠. 내가 이걸 갖다가 충격 파동으로 보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상승 파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승 파동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2134로 해가지고 3300에서 2134로 해서 파동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로 해서 끝났고 여기까지가 끝났고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조정이었고 지금부터는 상승이다.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파동을 매겨보니까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고 지금이 3번 파동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는 게 주장이었죠. 근데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나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제 주장이 맞다면 모르겠는데 if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면 틀렸다면 어떻게 될 거냐. 다시 말해서 이것이 3이 아니라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3이 아니라 그러면 이까지 떨어진 파동이 다음에 끝이 아니고 이 파동은 뭐가 되는 겁니까? 충격 파동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조정 파동이라는 이야기고. 그죠? 조정 파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결국은 반등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반등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이게 B 파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 B, C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 반등 파동, B 파동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틀렸고 지금이 3번 파동이 아니고 따라서 B 파동이고 따라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C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끝이 뭐 여기가 큰 A가 되겠고 그죠? 여기 어디가 더 꼭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B가 되겠고 다시 한번 C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 그리면은 여기가 2134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와 있고 여기가 B이고 그래서 떨어질 거다. 틀렸다. 그래서 1이 아니다. 3이 아니다. 충격파동 아니다.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2134를 필연적으로 이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면 필연적으로 2134는 무너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파동이 이론에 따르면 여기가 A 파동이고 B 파동 다음에 C 파동 우리가 B 파동이란 말은 반등 파동은 상승 파동은 조정 파동에서 상승하는 파동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오로지 B라고. 그러니까 B에 다음에 필연적으로 C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C는 A 파동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필연적이죠. 2134는 무조건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가 3300이었고, 꼭지가, 이 파동이, 자, 여기 3300이었고, 여기가 2134였죠.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이야기야. 그죠? 앞으로 떨어진다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3300에서 2100까지 12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죠? 1200포인트.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600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파동의 길이만큼 떨어진다는 게 1200포인트 빠진다는 이야기는 1400까지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니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틀렸고 이게 3이 아니고 따라서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일각에서 주장한 대로 경기 침체가 어떻고 등등의 이유로 실적이 어떻고 등등의 이유로 현재 반등이 끝나고 앞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로 2134는 무너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 어디까지? 1400 이하, 미니멈 이하까지 추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경기 침체가 뜨고 금리가 어떻고 그죠, 뭐 실적이 어떻고 따져오더라도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갈 거다. 현재 삼성전자가 7만 3천원인데, 그죠? 지금보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다 이야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3만 원 된다 이야기예요. 3만 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지금 68만 원인데 LG화학이 30만 원 된다는 이야기고, 현대차가 28만 원짜리가 20만 원짜리가 뭐 한 8만 원, 9만 원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요. 따라서 뭐 아직까지는 틀렸다고 저희가 맞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2134가 무너질 거로 보여지질 않고 1400까지 갈 거로 같아 보이지 않으니, 따라서 지금은 여전히 충격 파동이다. 3번 파동이다. 그렇다면 뭐야? 앞으로 주가는 오를 거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조정이지. 3번 파동의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조정이지. 예를 들어서 충격 파동이라 할지라도, 그죠? 충격 파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게 상승 파동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파동이라는 게,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파동도 있고, 이 파동도 있고, 조정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조정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진 것을, 이것을 조정이라고 봐야지, 하락 조정으로 봐야지, 이게 주된, 하락 추세가 주된 추세고, 올라가는 것을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올라갈 거다.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주가가 9에 올랐죠. 그죠? 코스피 지수 지난주에 꽤 올랐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뭐, 5 연장으로 팍 올랐죠. 벌겋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곧 이제 2650을 넘을 듯한, 어제 종가가 2628이었으니까 조만간 2650도 넘어서게 된다면, 그거 봐라, 상승 파동이 잦냐 라고 다시 목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목에 힘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그냥 막연하게 오를 거다, 막연하게 떨어질 거다, 막연하게 낙관론, 막연하게 비관론에 접어들기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혹시 우리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고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제가 운이 좋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그죠? 일목으로 보더라도 이제 구름 하단에서 절묘하게 지지를 받았고, 그죠? 절묘하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절묘하게 지지를 받았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을 넘어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조만간 여기서 이제 아마도 후행 스팬하고 캔들하고 걸려가지고 약간의 버벅임이 예상이 됩니다. 약간의 버벅임이 예상됩니다만은, 그리고는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기대합니다. RSI도 마찬가지입니다. RSI로 보더라도 여기서 바닥에서 30 밑에서 돌아서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러면 끝내주는, 그냥 여기가 진 바닥이긴 하겠습니다만, 과거를 봐서 이때도 그렇고 또는 이때도 그렇고 어땠습니까? RSI가 30까지 안 내려가고 중간에서 다 돌았었죠. 그죠? 그렇죠.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30 밑으로 안 내려갔어 올라갔으면 진짜로 바닥인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돌아서는 꼴을 보니까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서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변동성 지수 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있으니까, 그죠? 시장의 불안감, 공포는 사라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달러도 워낙 환율을 보더라도 1300원 근처를 넘어서려고 말락하고 구름의 저항을 이겨내는 듯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구름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밀리면서 기준선, 전환선 까마득하게 떨어졌고요. 구름 밑으로 까마득하게 떨어졌으니 이제는 뭡니까? 하락은 일밖에 안 남았죠. 물론 중간중간 약간의 반등이 있겠습니다만은, 구름과의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아마도 다음 주 초반에는 약간의 구름과의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격, 예?
이 벌어졌을 때 이때도 그렇고 뭐 이때도 그렇고 그런 거에 이격이 이때도 그렇고 그런 거에 간격이 벌어지면은 좁히라 그러고 간격이 벌어지면은 좁히라 그러고 간격이 벌어지면은 좁히라 그러고 간격이 벌어지면은 좁히라 하니까 달러드 원화와 환율도 다음 주 초반에 약간의 이격을 좁히는 이격 조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격을 좁히는 약간의 반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달러드 원화와 환율도 하락세, 코스피는 상승세, 그죠? 주봉 한번 볼까요? 코스피의 주봉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주봉 이제 구름 밖에 나왔죠, 그죠? 구름 밖에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에 내내 구름 아래쪽에서 하락세가 보였고 여기서 구름이 저항을 받았는데 이제는 다 여기도 저항을 받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구름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여기까지는 구름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앞길을 가로막는 저항선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름이 앞니를 잘 가시라고 지켜주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이제는 올라가는 쪽으로 봐도 괜찮겠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일목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는 뭡니까? 변동성 지수로 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죠? 코스닥 지수 어떻습니까? 코스닥 지수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말 하나마나 그죠? 하나마나 구름 위로 휘휘 잘 날아가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해외 지수인 나스닥 지수 나쁜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스닥 지수 하락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 하락세인가요? 예, 여기가 꼭지일지 모르잖아.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여기가 꼭지일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꼭 뭐하고 똑같으냐니까. 예, 여기가 꼭지일지 모르잖아 라고 주장한 거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 꼭지일지 모르잖아 입니다만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꼭지였나요? 아니었잖아요. 에이, 여기가 꼭지일지 모르잖아. 13,000, 에이, 상당히 높네. 너무 많이 떨어졌네. 올라갔네. 이거 봐. 조정 보이잖아. 꼭지였던가요? 14,500 꼭지였던가요? 15,200 꼭지였던가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래서 그냥 추세에 몸을 싣고 나스닥 지수 상승세,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 반도체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세 나왔습니까? 따라도 원화 환율은 하락세. 뭐가 겁난다는 거야? 오랜만에 지난주에는 뭐 시장을 이야기하느라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못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소위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고민하고 계실 텐데 카카오 네이버 2차전지 관련주들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에코프로 그 다음에 비트코인까지 계속해서 한꺼번에 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나빠 보이나요? 팔고 싶습니까? 자, 그럴 리가 있네요. 그죠? 상승세라고 곧 73,000원 넘어서리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RSI 이거 이제 여기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RSI 하더라도 충분히 고점이라고 말하기는 성급하다. 하이닉스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관론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네이버 그동안에 네이버 카카오 성취자 여러분들에게 별로 좋은 이야기 안 했죠. 그죠? 네이버 카카오 구름 밑으로 헤매는데 말라고 가지고 있냐. 빨리 팔아라. 매수 기준선 살짝 넘어가면 조금 매수하다 한 건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 구름을 넘어서야만이 그때 가서 안심하고 살란다. 바닥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추세를 노리시라. 비싸게 사더라도 안전빵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마저도 지금 기준선 넘겼고요. 네이버입니다. 기준선 넘겼고 구름을 넘어설락 말락하고 있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구름을 넘어서게 뚝 올라온다면 그때는 안심하고 고점 넘어서고 상승세가 이어지리라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는 아직 멀었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기준선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도 넘겨야 되니까 후행수변도 아직 멀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살래 카카오 살래 일단은 만약에 산다면 네이버 카카오는 좀 더 두고 보다가 확실하게 상승세로 돌아선 다음에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삼성바이오는요. 에이, 카카오 보니까 네이버 보니까 여기서 돌아서더라. 그죠? 돌아서 삼성바이오도 이미 돌아섰네. 조만간 기준선 넘기고 조만간 구름 넘어가겠네. 여기가 싸니까 살만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야 모르는 일이죠. 그죠? 그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구름 위로 올라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때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아직은 리스크가 크니까 선뜻 적극적으로 매수에 달려들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크다.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뭐라고 이런 삽니까?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은데, 그죠? 뭐 있나요? 2차전지 한번 볼까요? LG화학 살까요? 똑같죠, 그죠? 마찬가지로 LG화학도 셀트리온도 아직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서로 안 나가는 좀 더 추세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SDI는요, 거의 다 왔는데 구름 넘기는 꼴을 보고 조금 이제 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100만 원 넘어가서 난리가 났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팔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에코프로비움 팔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뭐라 그랬죠? 상승세잖아. 그죠? 상승세잖아.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제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주장이 추세에 몸을 싣고 따라가라 이야기입니다.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구름 위로 술술 날아가니까 그냥 구름에 몸을 싣고 따라가시라. 계속 제가 JYP 부르짖고 있죠, 그죠? 그죠? 금리가 올라도 경기가 나빠도 오빠. 요즘 오빠라고 뭐라 그럽니까? 하여간 팬들만 있으면은 실적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 인데 약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좀 주춤거린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약간 주춤거리니까 뭐 추세를 걱정하기는 좀 성급하긴 합니다만은, 구름도 튼튼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적극 매수하기에는 좀 그렇죠. 만약에 갖고 여기서 매수한 분들 같으면은 일부라도 차익을 실현할 때고 좀 보고 있다가 구름에 지지받고 돌아서는 걸 보고 다시 매수하든지 말든지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브 보시면은 JYP도 어떻게 할 건지 대충 보이십니까? 구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이미 후행스피드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선 무너졌을 때 일부라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괜찮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JYP에서도 성립하겠죠. 물론 얘도 앞으로 이래 설령 구름을 들어 한다라도 하이브처럼 이렇게 헤매다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결정을 할 테니까, 지금 몽땅 다 또는 여기서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몽땅 다 파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부는 차익을 실현하시기 좋겠다. 신규 매수는요 좀 두고 보고 싶죠, 그죠? 신규 매수는 좀 두고 보고 싶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볼까요? 현대차는요 나빠 보입니까? 좋잖아요, 그죠? 기아차는요 나빠 보입니까? 좋잖아요. 기준선 구름 위에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포스코, 그죠? 포스코 지수입니다. 나쁜가요? 아니요, 그죠? 좋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사진자다가 빼먹었습니다만 LG엔솔은요, LG엔솔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다 아직은 좀 그렇죠, 그죠? 포스코 퓨처엠 옛날 포스코 케미칼은요 괜찮아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2차 전지 관련주라 할지라도, 그죠? 추세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어떤 가는 놈은 계속 가고, 반면에 아직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지지 못하는 놈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아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진 종목도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종목이 구름 위에 있나, 구름 아래쪽에 있나 만 보고, 구름 위에 있으면은 좋네 계속 고 하는 거고, 구름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일부 기준선 밑으로 내려지면 일부 팔고, 구름 밑으로 떨어지면 다 팔고 하는 것이 길게 보아서는 안전한 전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외 종목들 볼까요? 테슬라부터 볼까요? 테슬라 나오라. 나쁘십니까? 나쁩니까? 그럴 리가 있네, 그죠? 여기 똑같은 이야기죠. 구름 넘어왔을 때 사라. 지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팔까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아마존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죠? 언제 파나요? 얘가 비리비리 하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씨 걔네가 팔았냐고 후회하면서 일부 파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꼭지인지 모르니까 성급하게 팔지 못하는 게 이게 여기가 꼭지 아니었잖아. 그죠? 여기 꼭지 아니었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이 꼭지라는 보장이 없죠. 언제 합니까? 떨어져야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애플 똑같죠? No problem. 올인 제가 써놨는데 올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뭐야? 알파벳 구글 똑같습니다. 그죠? 최근에 엔비디아 난리죠. 그죠? 어떤가요? 팔까요? 아니요. 아니요. 모르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거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아까 뭐 본다 그랬죠? 그 해외, 비트코인 이런 거 본다 그랬죠. 그죠? 자, 비트코인. 이거는요. 비트코인. 우리는, 어떤 분이 왜 해피님은 CCI를 보나? 라고 질문하셨는데, RSI가 아니고, 제가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항상 기준을 CCI로 보고 있죠. CCI. 왜 CCI가 봅니까? CCI가 RSI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더 민감하죠. 그죠? 민감하기 때문에 신호를 빨리 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 팔아라,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라, 여기서 팔아라.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매도네. 여기서. 그죠? 이렇게 돌아서면은 이럴 때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게 돌아서서 올라갈 때 이쯤에서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신호가 나타날 때 다시 사라고 신호가 나올 텐데 아직은 신호가 안 나왔으니까 매도 포지션에서 현재로서는 제로. 그죠? 비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요? 똑같네? 이더리움도 여기서 사라. 그죠? 여기서 사라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팔아라 그랬네. 좋습니다. 이쯤이네요. 여기서 팔아라. 그리고는 여기서 또 한 판에. 여기서 또 팔아도. 그리고는 지금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약간 흔들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추세, 기본적인 제 논리가 뭡니까?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지금의 충격 파동이다. 조정 파동으로 보고 반등 파동으로 보고 보기에는 2100이 무너져야 되고 1400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반등 파동이 아니라면 그거는 너무나 좀 심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버떡 삼성전자가 3만원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금은 충격 파동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상승세라 하는 것을 믿고 추세에 몸을 실으라 라고 주장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